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장도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영교서점의 영교쌤입니다. 동아출판사 과학교과서로 과학을 배우는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기화, 액화, 융해, 응고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 수업 시작합니다. 교과서 준비하세요. 교과서 166쪽. 자, 준비됐습니까? 166쪽에 보면 오,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이 단원을 배우면 승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승화라는 게 뭔지 상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맨 위에 보면 무엇을 알고 있나? 드라이아이스는 어디로 갔을까? 라는 게 있지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넣어 포장하는 걸 본 은수는 집에 와서 드라이아이스가 사라진 걸 발견했다. 드라이아이스, 바로 이건 고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CO2,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은 CO2입니다.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했기 때문이겠죠. 드라이 아이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나란히 놓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은 녹아 물이 되지만 드라이 아이스는 사라지죠. 자, 그러면 고체 이산화탄소인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로 직접 변한다고 하는데 액체로는 될 수가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드라이 아이스는 사라지는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이 무엇인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함께 넣어준 드라이 아이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크기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목표는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여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드라이 아이스, 물, 액체 세제, 액체 세제, 집에서 세탁기에 넣고 쓰는 거품이 나는 거죠. 비누방울이 생겼는지 보는 겁니다. 석회수, 왜 필요한지 좀 이따 알 수 있게 됩니다. 비커, 집게, 실리콘관, 고무마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내열 장갑, 보안경. 항상 내열 장갑과 보안경이 필요하군요. 자, 준비물 확인했고 목표 받고 드라이 아이스는 마이너스 78.3도씨입니다. 온도가 영하 80도씨가 가까이 되는 아주 저온의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만지게 되면 동상의 위험이 있어요. 맨손으로 만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내열 장갑을 착용하고 집게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동상을 입은 학생이 발생하면 동상 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부위를 문지르지 않게 하고 치료를 바로 받아야겠죠. 드라이 아이스는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제 우리가 영상으로 뭘 봤었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기체 N2. N2는 마이너스 196도씨의 끓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영하 거의 200도씨 가까이 밑으로 내려야지만 비로소 액체가 됩니다. 액체 질소 실험 기억나죠? 자, 실험하기 1번.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가지에 실리콘관을 채우고 끼우고 플라스크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후에 고무마개로 입구를 막는다. 지금 삼각 플라스크,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실리콘 관을 지금 여기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에 드라이 아이스를 지금 넣었군요. 그리고 고무마개를 막았어요. 자, 여기까지 실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자, 드라이 아이스의 안전 지킴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2번 실리콘관의 끝을 액체 세제에 물, 액체 세제, 퍼실 같은 거 집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가루로 된 거 말고 액체로 된 거, 액체 세제와 물이 섞여 있는 비커에 잠깐 넣었다 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간이 지나면 실리콘 관 끝에 뽀글뽀글 어떤 기체가 생기기 때문에 비누방울이 생깁니다. 자, 이 어떤 기체가 생겼을까요? 바로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끼운 실리콘관의 끝을 석회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넣어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석회수라는 것은 수산화칼슘 수용액인데, 자, 다시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입니다. 분자식 화학식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중2 넘어가면 이 화학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석회수는 수산화칼슘의 수용액, 수산화칼슘을 물과 섞은 용액으로 이산화탄소와 만나게 되면 뿌옇게 흐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리콘관의 끝을 석회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넣고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자, 정리하기 1번 실험하기 2의 비누방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비누방울이 생깁니다. 뽀글뽀글 생기는 걸로 봐서 뭔가 무슨 기체가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죠.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해서 바로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 상태가 직접 기체로 되면서 이때 기체 이산화탄소로 변했겠죠. 기체 이산화탄소가 비누방울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실험하기 3에서 석회수는 어떻게 변화한다고 그랬죠? 석회수는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죠, 아까? 석회수는 수산화칼슘과 물을 섞은 용액으로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실험하기 3에서 석회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끼운 실리콘 관 끝을 석회수에 넣으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 결과로 보아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서 나오는 기체는 CO2,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3번 드라이 아이스 상태 변화 일어날 때 같은 부피 안에 입자 배열을 어떻게 변하는지 입자 모형으로 그려보자.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 안 보여줄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앞에 미처 답을 못 단 학생들이 있다면 정리하기 1번의 정답 보이죠? 2번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3번 입자 배열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입자 모형으로 그려봅시다. 자, 그렸나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우 규칙적인 배열을 한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운 고체 상태에서 액체에 거치지 않고 직접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먼 기체로 그리면 되겠죠? 고체가 직접 기체로 되는 그러한 상태 변화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체의 특징과 기체의 특징, 또 여긴 지금 없지만 액체의 입자 모형의 특징, 입자 배열의 특징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면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물질의 상태 변화의 차이점, 얘네들의 특징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이 단원 배울 때 맨 첫 시간에 배웠었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까?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그 반대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배웠죠? 네 가지. 융해, 응고, 기화, 액화. 이번 시간에 배울 고체가 직접 기체로 되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영하의 온도에 우리 눈사람 만들어 본 기억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친구들과 하면 재미있는 놀이죠. 영하의 온도에 응달에 있던 눈사람의 크기가 점점 어느 날 작아져서 어느 날 시간이 며칠 지난 후에 보면은 눈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 얼음도 눈덩이도 승화가 된 걸까요? 맞아요. 얘도 승화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덩이가 아주 추운 날은 영하의 온도에서는 액체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기 중으로 기체 상태로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도 있죠. 겨울철에 여러분들 보면은 하얗게 서리가 맺히는 거, 유리창 안쪽에 맺히는 서리도 볼 수 있죠. 드라이 아이스, 납탈렌, 또한 요즘에 이름이 바뀐 이오드가 아이오딘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이 아이오딘 같은 애들도 모두 승화성 물질입니다. 납탈렌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옷장에 넣는 좀약이라고 하죠. 옷들에서 냄새가 나는 걸 방지하고 옷에 있는 좀벌레를 죽이기 위한 고체로 된 알약이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졌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융해와 응고, 기화와 액화에 비해 승화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생소한 상태 변화지만 승화성 물질 중에 드라이 아이스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았죠.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 이 학생들이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걸 떠올리면서 이번 시간 수업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승화는 액체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현상, 또한 기체에서 고체로 아까 서리가 생기는 거 모두 둘 다 승화입니다. 고기, 기고 둘 다 승화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의 예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계속 배웠던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고체가 직접 기체로 됐죠.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도 크기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얼음 얼리려고 물 넣어놨죠? 그 얼음을 조각 얼음으로 얼음통에 담아서 한번 더 보세요. 얼음 알갱이 크기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작아 있을 겁니다. 걔네도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냉동실 온도가 영하 20도, 18도 가까이 될 거예요. 아까 눈덩이의 크기가 작아져서 결국 없어진 것처럼 얼음도 아주 낮은 냉동실 온도에서는 승화가 됩니다. 영하의 날씨에 고드름 크기도 점점 작아집니다. 처마 밑에 생기는 고드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영하 날씨에 응달에 있던 눈사람의 크기도 작아지는 거 아까 우리가 봤었죠? 옷장이나 화장실에 넣어둔 좀벌레를 죽이기 위한 납탈렌 크기도 작아지는 거 결국 없어지죠? 모두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였습니다. 그럼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냉동실 한번 지금 열어보세요. 또는 김치냉장고 뚜껑 열어보면 벽면에 성에가 껴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 내부에 있던 기체가 낮은 온도에 의해서 고체로 직접 된 승화 현상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서리가 내린다. 하얗게 아까 이거 본 거 있죠? 서리 하얀 거 요거. 자, 이것도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직접 고체로 변한 겁니다. 겨울철 높은 산에 상고대가 생긴다.
그런데 상고대가 뭔지 여러분들 못 들어봤죠? 상고대라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승화하거나 0도씨 이하로 급냉각된 안개, 구름 등의 미세한 물방울이 나무나 물체에다 얼어서 순간적으로 생긴 얼음입니다. 겨울철 유리창에 성에 끼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 승화성 물질에 뭐뭐 있다고 배웠습니까? 드라이아이스, 납탈렌, 아이오딘. 그 밖에 장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뇌가 뭔지 이 시간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승화성 물질은 그래서 일기압, 실온 25도씨에서 액체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직접 기체로 변하는 승화가 잘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물론 실온에서 가능합니다. 일기압에서. 여러분이 쉽게 가지는 오개념으로 승화성 물질은 액체를 거치지 못할까요? 아까 초반에 쌤이 이산화탄소는 고체에서 직접 기체로 되는데 과연 액체 이산화탄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일까? 승화성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 다른 물질보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 쉽게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한 기체 상태로 변하거든요. 그러나 승화성 물질도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을 갖추어주면 액체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물과 이산화탄소의 그 상평형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상평형이라고 모를 거예요. 고등학생 되면은 상평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잠시만 들어보세요. 상평형 그림을 보면 이 상평형 그림은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물에서의 삼중점이 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에서의 삼중점, 이 삼중점이라는 건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아니,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생소하죠? 자, 물도 마찬가지야. 이산화탄소도 일기압에서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모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일기압에서 고체 상태와 기체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을 맞춰주면 액체 상태로도 만들 수 있고 또한 이산화탄소도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삼중점이 있다고 합니다. 동결 건조 식품으로 여러분들 요 커피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자, 동결 건조법이란 뭐냐면 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식품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약 영하 40도씨 낮은 저온으로 빠르게 냉동시키죠. 여러분들 어떤 식품을 보게 되면 영하 몇 도씨에서 빠르게 동결 건조시켰다 라는 동결 건조 식품이라는 그런 게 봉지 뒤에 쓰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커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냉동해서 식품 속에 수분을 얼린 다음에 진공 펌프로 압력을 낮게 해서 식품 내 얼음을 수증기로 승화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동결 건조 식품이고요. 이 동결 건조 식품에 물을 부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얘는 지금 원두커피가 아니라 얘에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또는 차가운 물도 괜찮고요. 커피가 되겠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동결 건조 커피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의 그 스프, 즉석국, 미역국 같은 거 보면은 안에 가루로 된 국물 스프 있죠? 모두 다 동결 건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주인들이 먹는 우주 식품을 만들 때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잠시 여러분들 승화성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분산력과 또 뭐 편극 이런 것도 한 번만 그냥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산화탄소는 3중점 이상의 압력을 가해주면 액체 상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의 융해를 보기 위해서는 5기압 이상의 압력 조건에서 온도를 올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분산력과 편극은 조금 어려운 말, 고등학생 되면 화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세요. 자, 오늘 배운 걸로 우리 배운 내용 정리하기 같이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배운 내용 정리하기 스스로 풀어보세요. 좀 이따 정답 맞춥니다. 자, 오늘 융해와 응고, 기화, 액화 수업 이어서 승화에 대한 수업 들었습니다. 승화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상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승화성 물질 중에 드라이아이스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본 적이 있죠?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궁금하면 또 드라이아이스를 한번 구해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다음 과학 시간에 쌤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요. 승화성 물질은 액체 상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풀었습니까? 정답 맞춰봅시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자,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 고액, 액고, 고액, 융해, 액고, 응고, 기액, 액화, 액기, 기화. 2번 드라이아이스는 사라지는 현상은 뭡니까?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바로 승화성 물질입니다. 오늘 배운 수업으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상태 변화, 승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자, 머릿속에 지금 본인이 본인 머릿속에서 정리해 봅시다. 승화 일어날 때 입자 배열, 아까 우리가 입자 모형으로 그렸었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떠올려 봅시다. 드라이아이스 상태 변화 다음 시간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 정리를 우리 해봅시다. 승화는 뭡니까?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지요. 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의 예. 응달에 있던 눈사람의 크기 작아진다. 드라이아이스는 우리가 본 거고요. 반대로 기고 승화의 예. 서리가 생긴다. 상고대가 생긴다. 상고대는 바로 나무나 풀에 내려 생긴 서리가 바로 상고대입니다. 생소한 용어죠. 서리가 상고대예요. 나무나 풀에 붙어있는 서리. 눈처럼 생겼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입자 배열이 변하는 상태 변화로 옳은 거 고기 승화. 자,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 풀어봅시다. 지금 요 위에가 좀 잘렸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배움 활동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삼각 플라스크,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실리콘관을 연결해서 그 안에 고체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고 고무마개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누 거품 일어나게 액체 세제 물 섞었고요. 그거를 석회수에다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였죠. 여기서 석회수는 뭐였습니까?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었죠. 수산화 칼슘을 물과 섞은 용액이었습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읍시다. 뿌옇게 흐려진다. 실리콘관에서 나오는 기포는 수증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석회수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일단 옳지 않은 건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 이 실험은 드라이아이스의 승화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맞죠? 4.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상태 변화 일어나지요. 고체가 기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네요. 추운 겨울에 언 빨래가 마르는 거. 빨래를 널어놨는데 빨래가 아주 추우면 얼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태양볕의 따뜻한 열로 인해서 이게 액체 거치지 않고 직접 기체로 날아가죠.
눈사람도 마찬가지. 응달에 있던 눈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고체가 직접 기체로 날아갔네. 또 냉동실에 넣어놨던 조각 얼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보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액화, 기화 실험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림과 같이 물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 올려놓고 가열한다. 시계 접시에서 아랫부분에 액체 방울이 맺힌다. A와 B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설명하시오. 뭡니까? A는 물이 직접 이렇게 물이 끓으면서, 자, A는 뭡니까? 물이 비커 안에서 끓으면서 기체가 되는 거죠. 기화. B는 이 기체가 직접 위에 있는 얼음에 의해서 식어서 액체가 되는 액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오늘 수업 미처 잘 듣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복습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 거 예습해 오면서 중단원 매듭짓기 169쪽에 있는 매듭짓기가 숙제입니다. 그거 풀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